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 이슈 이슈. 일간 리더스 경제신문 김윤지 기자입니다. 네, 리더스 경제신문 원더월 기자입니다. 예, 오늘도 세 번째 출연입니다. 홍윤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죠? 홍윤 기자님 또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홍윤 기자님까지 모시고 오늘의 주제 뭔가요? 뭐죠? 준비 안 하셨나요? 뭐죠?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이슈긴 한데요. 그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이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부산에 미칠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이번 주 주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첫 출연 때는 그 금융 담당 기자로 나왔는데 맞습니다. 예, 해양 부분도 이제 금융 쪽과 시너지가 나다 보니까 음, 예, 저희 또 대학교에서 복수 전공, 부전공 이런 거 있지 아, 않습니까? 네, 부전공처럼 예, 다루고 있는 음.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유가 좋네요. 아, 네. 역시. 자, 그러면 일단은 정말 처음으로 궁금한 거 일단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아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했다는데 그게 뭐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답을 먼저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난 2011년에 네. 동일본 대지진으로 네. 쓰나미가 발생했죠. 음흠. 그래서 이제 그 쓰나미로 인해서 이제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물에 잠기는 일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전력 공급이 중단돼서 네. 냉각 시스템이 멈추고 네. 이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요. 음. 우리가 이거를 흔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렇게 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체르노빌이 네, 최대 그렇죠. 원전 사고죠. 이후 이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동시킬 수 없는 폐원전이 됐지만은 이제 폭발을 막기 위해서 계속 물을 끼얹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냉각수가 필요하게 됐고 그 냉각수에다가 이제 물을 끼얹고 나서 생긴 그 폐냉각수에다가 이제 지하수, 뭐 빗물 이런 것들이 다 합치게 돼서 우리가 네. 통칭 이거를 오염수라고 하는데요. 이 오염수를 따로 특정 탱크에 보관을 하다가 네네. 이제 태평양에 네. 방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지난 13일에 밝힌 게 뭐 사건의 개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앞서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 방류를 해야 되겠다 뭐 네, 이렇게 네. 암시를 하기는 했었죠. 그렇죠. 그 방류 결정한 게 그 일단 이게 비용적으로 제일 싼 그 방법이라서 그런 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 어. 정부가 가장 네. 싼 방법이라서. 그러니까 뭐 고체화도 시킬 수 있고 뭐 네, 땅에다가도 네. 묻을 수는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바다에다가 방류를 하는 게 가장 싸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만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용 면에서. 그러면 부산은 어쨌든 지금 바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영향이 없나요? 그죠. 일단은 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네. 그 당장 내일 방류가 되는 게 아니고 2년 후에 그렇죠. 방류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또 그 세계지리 시간에 많이 배웠던 어.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 예, 쿠로시오 네. 해류를 쿠로시오 타고 해류. 이제 4, 5년 뒤에 한국 바다에 당도하게 될 거라고 뭐 언론 보도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실질적인 피해가 4년, 5년 그 방류 이후에 4년, 5년 뒤가 아니라 네. 당장 그 다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원양어선이 가장 많이 조업을 하는 데가 네. 태평양인데요. 네네. 네. 또 그리고 해양 생물들도 국경에 따라서 살고 뭐 국경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알게 모르게 조업 과정에서 잡힐 네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경우에는 당국이 아무리 수산물을 통제를 감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 이제 수산물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네. 앞바다에 당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오염수가 당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상당 부분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뭐 어업인들은 사실 그 이게 오염수가 방류가 돼서 뭐 그 자체가 오염된다 뭐 이런 부분도 많이 걱정을 하고는 계시지만은 이 그 소비자들이 그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소비하지 않겠다. 네, 소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그 후쿠시마 원전 2011년 이후에 2013년에 네.
그 오염수가 유출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마트 대형 마트나 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 수산물의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통계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원양어선이 굉장히 원양어선의 전진기지, 원양어업의 전진기지라고 할 정도로 원양어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다가 또 부산은 수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꽤 큰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전국에 원양어선이라든가 원양선사가 근거지를 부산으로 두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원양 수산업에 대해서 피해가 2, 3년 이후에 뭐 당장 피해가 좀 예상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원양어선 전용 부두도 있다 보니까 뭐 전용 부두도 있고 이런저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방 산업도 원양어선 어업과 관련한 후방 산업도 많이 발달이 한 편인데 이에 대한 피해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 직간접적인 영향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한국 해양산업의 부산 해양산업의 한 축이 묻어지는 꼴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일본 정부는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한국 월성 원전에서 오염수가 더 많이 나온다 이런 개변을 네.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는 뭐 우리 그 질문에 없던 기습 질문이신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문제는 우리나라도 분명히 뭐 그런 사실이 있다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로 당연히 보이고요. 이거랑 또 그렇다고 별개로 그 일본이 그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좀 그렇죠.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 방사성 물질이 유해 방사성 물질이 나올지는 앞으로 뭐 검증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하니까 뭐 그 부분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뭐 물론 산업적인 측면도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뭐 산업 사실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도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김민지 기자가 제일 먼저 취재를 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이제 뭐 환경 관련해가지고 제일 먼저 취재했다고 좀 하기는 그렇지만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그런 구청장, 군수 네, 뭐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민들이라든지 어민들과 상관없는 소비자연합이라든지 환경단체 모두가 조금 이런 부산 초량동에 있는 일본 영사관한테 가셔가지고 시위를 진행을 하고 그 시위를 또 경찰 인력이 제지하고 하는 이런 충돌의 모습이 간혹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시의 대응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산시도 지금 이제 부산시를 비롯해서 경상남도라든지 전라남도 그다음에 제주도와 같이 인접하게 좀 바다를 맞대고 있는 시도와 협력을 하기로 이제 얼마 전에 했고 첫 번째 국장급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어쨌든 일본과 맞닿은 5개 시도가 같이 공동 대응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네, 뭐 수산업계도 최근에 그 대형지선 저인망이라든가 뭐 공동원 시장에 그런 어업인들을 모아서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어가지고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뭐 계속 그 기장군 소재한 기장군에 계시는 뭐 어업인분들도 반발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뭐 어업인들 환경단체 뭐 각종 시민사회에서 좀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반발이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방사능이 무서운 게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나중에 암이라든지 이게 그 변이를 일으킨다든지 DNA 변이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여과기 알프스라고 하죠. 알프스라고 하는데 알프스라고 하면 굉장히 알프스 산맥이가 네, 근데 이게 그 여과기 정화 뭐 방사성 물질 62종을 정화한다고는 하는데 뭐 이게 뭐 삼중 수소는 기본적으로 어떤 필터를 들이대도
안 정화할 전혀지지 수가 않는,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뭐 세슘 한 음. 종류라든가 스티론튬 등등 해서 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뭐 잔존 물질도 그 정화 과정을 거쳐도 여전히 남아 있을 남아있다.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반발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좀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또는 뭐 부산시 입장에서 또는 뭐 어업인 입장에 대응해 나갈지도 전략을 짜야 되는 시점이기도 네.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산업적으로는 그 이제 앞으로 그 수산식품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에 대한 수정은 사실은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렇죠. 단백질원, 그러니까 육고기랑 다르게 뭐 지방 함량도 적고 해서 이제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원으로서 앞으로 뭐 가정간편식과 연계를 해서 키워 나가겠다, 네. 수산식품 시장을 키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정부와 부산시에 있었는데 일단은 그 계획의 차질이 있게 좀 되는. 불가피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나 당국 움직임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그 방류 조치 직후에 그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강화, 뭐 그리고 일본 일부 현에 국한된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일본 전체 수산물 수입 금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일부 현에만 국한돼 있는데 이거를 전체로 확대한다는 거죠. 또 배를 운항할 때 네. 이제 평형수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배가 평형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물을 땡기고 내뱉고 네. 땡기고 내뱉고 하는 그런 물을 담는 거죠, 과정을 배에.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오염수가 배에 들어올 유입이 될 수 있으니 그 앞바다 인근 바다로는 뭐 항해를 하지 마라, 뭐 자제를 해달라, 자제시키겠다, 뭐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외교적으로는 IAEA가 좀 그 키를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게 북한 얘기 외에 얘기에 IAEA를 보게 될지는 전 상상도 못했는데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조금 나서서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공동 검증에 여기가 공동 검증에 나선다고도 하고 뭐 최근에는 지리적으로 미국 아래쪽에 있는 그 중남미 국가들과의 그런 공조에도 나서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IAEA가 최근에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표현도 하고 그렇죠. 찬성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 맞아요. 보도가 나오면서 또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이에 대해서는 IAEA도 뭐 제대로 된 정보를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론적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해명도 나오기도 했고, 뭐 IAEA가 이제 또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국 쪽 전문가를 이제 검증단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조금 고려 중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변국인 뭐 중국이나 네. 대만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네. 불구하고 IAEA를 또 그 끼고 뭔가를 한다는 게 조금 우려 섞인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IAEA가 이제 원자력의 안전에 대해서 포커스로 맞추고는 있겠지만은 거기보다는 원자력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강조를 포커스를 효율성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뭐 환경단체의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될 건지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럼 저희하고 이 관계라든지 이런 건 어떤가요? 뭐 관계가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거는 얘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IAEA와의 관계를 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유지시켜 그러니까 왔었고 그 기여금이라든지 일본과 IAEA 사이가 그렇죠. 알콩달콩하다고 아. 들렸거든요. 이렇게 또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찌됐건 외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눈을 가지고 맞아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죠. 뭐 수산업계 일각에서는
이제 외교적으로 풀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뭐 수익금 그 정부의 수익금지 조치와 함께 안전성을 검증을 해줘서 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안 그래도 그 외교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이런 바다라는 것이 부산의 어떤 정체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저희가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사실 일본과 우리 뭐 한국과의 관계 또는 부산과 일본과의 관계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별콩달콩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원인에는 정말 이런 뭐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서운함을 금할 수 없다. 네,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든다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또 흘러갈지 혹시라도 물론 현재는 이 방류 결정이 다시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흘러갈지를 저희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사실 말씀 다 하셨죠? 네, 오케이. 몇 분 걸렸어요? 20.